안녕하세요. MIJ 김현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MIJ 미디어 스쿨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도는 사진이나 이 영상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좋은 구도에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구나 느끼는 아름다운 구도 혹은 멋있는 구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영상 작업에 적용되는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 한국말로 각도죠. 이 단순한 한글화, 앵글, 각도, 이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카메라의 앵글은 카메라와 피사체의 각도를 이르는 말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의 앵글은요, 피사체를 담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 영상 촬영은 사실 앵글 이름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찍고 싶은 대로 찍고 편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작업을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요, 팀워크로 스태프들이 여러 명 같이 작업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에는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같은 느낌 또 다른 느낌들을 표현해내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앵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하이 앵글은요, 이름 그대로 높은 곳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즘은 드론, 예전에는 헬리캠, 공중 촬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인 혹은 지미집,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앵글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찍는 이런 다양한 앵글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찍으면서 이렇게 눌러서 찍는 이런 앵글들은요, 대부분 피사체를 매우 작고 왜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드론, 이런 공중 촬영뿐이 아니라 카메라가 각도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찍을 때에도 이렇게 하이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이 앵글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이 레벨이라는 앵글이 있습니다. 아이 레벨은 수평 앵글이죠. 말 그대로 카메라와 피사체의 높이가 같을 때 쓰는 앵글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평범한 앵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평 앵글, 이 아이 레벨의 앵글은 보는 관객,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쓰이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이 앵글을 씁니다. 눈높이, 교육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눈높이. 바로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마주치고 그 눈과 눈높이가 서로 같을 때 서로 동일한 레벨, 동일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다 모든 것이 보여지게 마련이거든요. 특별히 야외에서 어떤 풍경을 감상하거나 누워서 별을 본다거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실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이 로우 앵글은요, 카메라가 낮은 곳에서 피사체를 올려다보는 시선의 앵글입니다. 즉, 피사체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피사체가 아주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압도감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을 쳐다보는 장면, 혹은 액션 영화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 뭔가 이렇게 협박할 때, 이럴 때 밑에서 위로 카메라를 쳐다보게 하죠. 카메라가 밑에서 있고 어떤 그 피사체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각도로는 표현을 안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밑에서 위를 볼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사 앵글입니다. 영어로는 캔티드 앵글 혹은 더치 앵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카메라죠. 보통 이렇게 찍을 때는 카메라의 수평을 맞추고 찍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일부러 25도에서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기울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불안정해지고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봐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함이 바로 이 앵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앵글이라는 게요, 이 피사체와 카메라의 각도 때문이라는 것은 다들 이해를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앵글이 쓰이는 이유는 앵글로 인한 피사체의 포지션이 심리의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적 감정이 앵글을 통해서 담아지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을 쳐다볼 때 뭔가 우러러 보게 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내가 낮은 것을 쳐다볼 때 뭔가 이렇게 깔보고 얕보는 그런 앵글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진 앵글을 통해서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수평, 눈높이를 통해서 안정감과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앵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있어서 피사체의 각도, 카메라와 피사체의 각도에서 나오는 이 앵글은 여러 가지 영상 작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작업, 또한 가장 기본적인 ABC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앵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샷의 사이즈,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영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영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